비싼 그림이 도난당한 날입니다. 세 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 알겠어. 나는 뭐 저도 알 것 같아요. 고집을 부려보고 싶다면 대동여지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나리자 아니죠? 모나리자. 네, 그렇습니다. 모나리자, 네. 모나, 마담, 리자. 그러니까 리자 부인의 초상화 이렇게 네. 굳이 번역을 하면 되겠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꼽히는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모나리자 가격이요. 추정치 40조 원이라고도 하고 60조 원이라고 와, 하는데 그래요? 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팔 일 없고 있는 게 값이고 그래서 값이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요. 1시간에 1,500명의 관람객이 모나리자 앞에 모여 있어요. 전부 그림을 보지 않고 모나리자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 사진을 찍는 그런 관람객들이 1,500명 1시간에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요. 모나리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유명하고 비싼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모나리자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됐던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그 모나리자 그 그림 앞에 사람들 많잖아요. 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상을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멀찌감치 뒤에서 보고 사진 찍고 그냥 간다 이러는데 이 도난 사건 이전에는 이 정도로 막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는 정말 유명한 뭐 그림이 작품이 많잖아요. 이게 경계나 보안이 대단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네, 1911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있던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마침 루브르 박물관 휴관일이었어요. 그래서 관리 인력 외에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허술한 보안을 틈타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건데요.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데만도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 평소 모나리자 그림을 아주 좋아했던 화가 루이 베루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프랑스 언론이 이제 대서특필을 하죠. 그랬더니 평소 모나리자가 있던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모나리자의 빈자리라도 보겠다면서 몰고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요? 네, 이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도 끼어 있었어요. 누구지? 프랑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림이랑 관련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아, 피카소가 의심을 받았어요? 네, 피카소가 이때 활동하던 화가인데요. 마침 피카소는 그 전에 도난당한 미술품 2점을 산 이력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더 의심을 받았는데 물론 피카소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지죠. 그러고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이 2년 뒤에 세상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어떤 사람이 모나리자를 훔친 모나리자를 10만 달러에 팔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미술관이 이걸 사지 않고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범 빈센초 페루자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덕분에 모나리자는 무사히 회수가 됐고 진품 확인을 거친 다음에 1914년 1월 4일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2년 반 사이에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예요. 네, 이런 큰 사건이면 분명히 엄청난 수사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이 빈센조 페루자는 이 모나리자를 2년 동안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이 빈센조 페루자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집에 이 침대 아래다 감춰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이 루브르 박물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네. 등잔 밑이 어두웠다 이거죠. 페루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액자 유리공으로 일하는 관리 인력이었어요. 박물관 창고에 숨어 있다가 모나리자를 액자에서 분리를 해서 직원들 드나드는 뒷문으로 유유히 이걸 들고 가지고 나와서 집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지문이 있고 해가지고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아주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그 하층 외국인 노동자가 이 예술품의 진가를 알아봤을까? 설마 이 사람이 훔쳐갔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페루자는 자기의 범행 동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니 이탈리아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도난 약탈 이게 아니고 다빈치가 프랑스 국왕한테 판 그런 그림입니다. 처음부터 프랑스 사람이 그러네요. 산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이 열광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사람을 국민 영웅으로 대접했고 감방에 선물 편지가 막 쇄도하게 아, 그래요? 모나리자 상 그 자체는 도난으로 유명해졌고
이 훔친 사람은 이태리의 영웅이 되고 이태리가 하나로 단합하는 계기가 되고 야 이거 웃긴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진품인 척하는 위작이 아까도 뭐 판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작들도 막 나오게 됐다면서요, 어때? 네, 이 도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됩니다.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발피에르노라는 사기꾼이 복제 기술자를 시켜가지고 6점의 위장을 만들게 하고 이것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부자들에게 팔았어요. 이 비싼 값에 이걸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때는 진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람 발피에르노가 이 일을 벌이기 위해서 페루자를 시켜서 훔치게 한 다음에 위작을 파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네, 이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에도 모나리자가 시련을 참 많이 겪었죠. 네, 유명한 만큼 그 유명사를 탔는데요. 1956년에는 어떤 사람이 모나리자에 염산을 뿌려서 작품 아랫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비원이 그 주위에 상주하면서 접근을 막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울타리도 쳤어요. 그리고 그 연말에는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모나리자에게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로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훼손은 안 됐지만 그 이후로 이 유리가 방탄 유리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훼손 시도가 있어서 방탄 유리에 물감을 뿌리기도 하고 머그잔 케이크를 던지기도 하고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현재 모나리자는 CCTV 보호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온도 습도 유지장치, 방탄 유리, 울타리, 철통 같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요. 언제든 작품을 훔치고 훼손을 하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라도 지금 걸작을 직접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다행으로 여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